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그 4대 성인병 중에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은 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암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국어사전을 보면은요, 상피성, 이게 상피성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신체 표면과 기관 내면 빛 채광 표면을 덮는 세포층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게 겉에 살이 있는 부분도 전부 그 세포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도 소장, 대장, 위, 허파, 간 뭐 이런 거 전부가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그 세포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포층에 악성 종양이 생겼을 경우를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 원인이 이제 그 부분별로 다른데요. 분야별로 다른데 위암 같은 경우는 식생활, 즉 짠 음식이라든지 탄 음식, 또 질산염도 그 짠 거죠. 소금기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헬리코박테리아 균이 있으면은 이것도 그 위암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는 흡연, 직업력이라는 것은 이제 직업 현장에서 막 일할 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라든지 뭐 어떤 생산 라인에 있을 경우에 그 어떤, 독한 악취가 나는 그런 그 냄새, 그 발암물질 같은 거.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기오염,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간암 같은 경우는 간염 바이러스가 있어요.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또 간암에 걸릴 확률이 있고요. 간경변, 간이 이제 그 굳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그런 경우를 말하고, 그다음에 아폴라독신 이런 게 있으면은 간암이 걸릴 확률이 있다. 그리고요, 대장암은 그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요. 부모가 누가 조상이 이렇게 대장암이 있으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가족 중에 그런 게 있다면 자주 자기 대장암 그거를 검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고지방식 저식이섬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육류를 많이 먹고 또 그 식이섬유, 야채 이런 거를 적게 먹었을 경우에 대장암이 걸릴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암 예방책은 또 뭔가를 찾아봤더니요. 흡연과 비만, 운동 부족, 부적절한 식이, 그러니까 부적절한 음식,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때 식사를 안 하거나 또는 육류를 많이 섭취하고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할 때, 이런 경우에 암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공통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반대로 비흡연 상태, 적정 체중 유지,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생활 등 좋은 생활 습관,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대부분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래요.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체중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식생활 습관을 잘 들여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암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걸리지 않도록, 그러면서 좋은 건강한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요. 자, 우리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암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2급에 있어요. 근데 암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피성, 악성 종양. 예. 상피성이라는 것은 우리 피부하고 이 겉에 있는 세포층이 이루고, 그 다음에 안에 소장, 대장, 위, 간, 허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또 세포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악성 종양이 생기면 그걸 암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냥 국어사전 의미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병들어 기댈 역 또는 병질염 그래요. 병질염. 그러니까 병에 걸려있는 모든 게 이제 병에 걸려있는 한자에 해당되는, 병에 해당되는 한자, 걸려있는 병에 질병에 해당되는 한자는 전부 다 이 병질염병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바위암자예요. 바위암. 이게 바위암이라는 거, 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거는 물거품자인데 이게 입구자, 그러니까 바위가 산에 많이 쌓여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위암자의 약자예요. 바위암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개의, 산에
여러 개 이렇게 바위가 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에서도 이게 이제 대장암인데요. 이 대장암이 보면은 이 대장암이 이렇게 막 동글동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암이 이렇게 자라요. 이게 자라납니다. 이렇게 암이 이렇게 생겼어요. 암이. 그래서 산에서 바위가 이렇게 막 있는, 바위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산에서 바위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산에서 바위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암도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바위가 볼록볼록 하듯이 여러 개 이렇게 있듯이 산에 이 바위가 이렇게 있듯이 우리 신체에서도 암이 이렇게 바위가 있는 것처럼, 산에 바위가 있는 것처럼 암이 이렇게 바위가 있는 것처럼 볼록볼록 이렇게 자라는 거를, 그런 병을 암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자입니다. 그래, 우리 이제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거를 이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병들어 기댈력, 병질엄자라고 그랬잖아. 병질엄.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해당되는 한자는 모두, 질병에 해당되는 한자는 모두가 이자를 썼어요. 네, 이자를 썼습니다. 근데 이자가 어떻게 해서 이자냐면은, 요 두 개를 빼면은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지범이에요, 지범. 지범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 집, 그런 관공서,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한자는 전부 이자를 썼습니다. 근데 이자는 왜 어떻게 해서 이자가 되느냐면요. 지붕 꼭대기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집, 건물을 한쪽 부분을 우리는 글자화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라고 해서 집을 전체를 똑같이 그렇게 그리면 안 돼. 진짜, 봐요. 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도 있고, 집 모양을 그대로 나타나면 글자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고 부분적으로 집이라는 걸 인식하는 최소 단위로 그은 거예요. 최소 단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붕 꼭대기하고 지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벽, 이렇게 하면은 집이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렇게. 이게 바로 지범변이에요. 그래서 집, 건물, 관공서, 뭐 이런 게 들어가는 한자는 전부 다 이자를 쓴 거예요. 예, 그래요.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지범변, 집이라는 건물을 알았어요. 그러면 집에 여기 두 개의 이수변을 써줬잖아요. 이수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수변입니다. 이수변. 이게 이수는 얼음을 뜻해요. 얼음. 얼음은 차갑다, 그런 뜻이 있죠. 차갑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차갑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도를 느껴서 차갑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분위기가 차갑다, 그런 냉하다, 차갑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위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다 썼습니다. 두 가지 다. 그래서 여기서는 집이 차갑다 그러는 것은 집이 춥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집이 분위기가 서늘하다, 냉하다, 기분이 좋지가 않다, 집안이 좋지가 않다,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왜 좋지가 않습니까? 집안에 누군가가 죽을 병이 걸렸거나 큰 중병이 걸렸으면 그 집안에 걸려있는 집안들이 기분이 좋아요? 덩실덩실 춤추고 노래 부르고 놀고 여행 가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하나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 집안에 차갑다 그러는 것은 집안에 누군가가 병이 걸려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질환변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러면 얼음빙자는 또 어떻게 해서 얼음빙자냐면, 얼음은 그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수변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수변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수변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게 물수인데요. 이거는 8급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여기 계속 우리 강의를 들어오면 이게 지금 내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이 되고 여러분이 또 지루할 수 있는데, 내 강의를 처음 들은 사람은 그러면 전번에 내가 강의했으니까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처음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그래서 우리 채널이 또 기본이 한자를 뿌리째 뽑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물수는 어떻게 해서 물수냐 하면은, 이게 큰 수로가 지나갑니다. 큰 수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큰 수로가 지나가면 또 옆에 수로가 작은 수로가 있어요. 작은 수로가 이게 들어오고 또 이게 나가고 그런 수로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들어가는 수로가 있고 나가는 수로가 있어요. 작은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수로가 가운데 지나가고요. 작은 수로가 들어가고 또 나가고, 여기서 작은 수로가 들어가고 나가고. 왜 작은 수로가 들어가고 나갑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큰 수로 옆에는, 여러분이 시골 가면 큰 수로 옆에는 논이 있어요. 여기서도 논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큰 강이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의 시골 가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논에는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벼가 꼭 자라서 익을 때까지 항상 물이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물이 있어야 돼요, 논에. 그래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강이 흐르고 그 옆에 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날씨가 어쩔 때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비가 안 오고 가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근데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너무 많이 왔으니까 여기 논에도 물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가 많이 왔으니까. 그러면 많이 있으면 요 논을 빼야 돼. 그러니까 요 큰 수로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큰 수로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여기에 바로 장마가 졌을 때 너무 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작은 수로가. 그렇죠. 이거는 큰 수로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논이 있으니까 이렇게 큰 수로로 보내는 거예요. 너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작은 수로가 있는 이유가. 진짜로 있어요. 실제로. 시골에 가면 여러분이. 예, 그래요. 그 다음에 가뭄이 들었을 때는요. 가뭄이 들면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논에, 배에. 그럴 때는 이 큰 수로에서 빼야 돼. 빌려와야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큰 수로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수로가 물이 지나가고, 작은 수로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여기서는 들어가고 또 이게 나가고 하는 그런 수로가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농촌에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물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물수자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점을 하나 쳐줬죠. 이게 얼음 빙자입니다. 얼음 빙자예요. 근데 이걸 점을 하나 쳐줬어요. 이 점이라는 것은 점주인데, 점이라는 것은 계속을 나타내기도 하고, 한자 구분하기 위해서 나타나기도, 여기서 한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요. 근데 누구하고? 물수자하고 얼음 빙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점이 없는 것은 물수자고, 점이 있으면 얼음 빙자, 이렇게. 그리고 숫자가 수 발음이 나고, 요거는 빙 발음이 나고, 발음도 틀리고 글자도 틀리고, 그래서 한자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주자는 점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강조하는 걸 나타내기도 하고, 계속을 나타내기도 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물수자죠. 얼음이라는 것은 물이 얼었기 때문에 물수자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얼음 빙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 점을 찍고, 물수자에 점을 찍어도 얼음 빙자고, 이 5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이게 물에다가 얼음 빙자로 써주면 물이 얼었다. 그런 게 얼음 빙자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또 얼음 빙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 차갑다. 차갑다라는 것은 온도가 차가운 것도 있고, 또 분위기가 차갑다. 여기서는 분위기가 차갑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우리 삼수변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세 개 있는 삼수변. 요거는 물수자를 삼수변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하나를 없애면은 여기 이수변이 돼서 얼음이다. 그런 게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좋아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바위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바위암자라고 그랬죠. 바위암자의 약자를 바위암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위암자는 또 뭐냐면, 이게 지금 물건품자입니다. 이게 물건품자예요. 물건, 품. 요거는 5급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디 시장에 가면은 막 이런 걸 많이 볼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시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 파는 게 많죠. 그릇을 판다든가, 무슨 기구를 판다든가, 옷을 판다든가, 우리 신발을 판다든가,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진열해 놔요. 가게에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 필요한 물건을 보고 사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쌓으면은, 예. 자, 뭐 실제로 그렇게 이제 우리 뭐 이런 식으로 물건을 싸죠. 자, 우리가 자, 물건을 싸면은 이런 식으로 4개, 3개,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쌓야 안정감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요. 근데 이걸 글자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쓰면 이걸 글자로 한다고 이게 물건을 싸는 그대로를 그대로 표현하면은 이거 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복잡하고 이게 쓰려면. 그러니까 이거 글자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3개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예, 그게 물건 품자예요. 물건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매산자입니다. 매산. 매란 말은 옛날 말로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 말로 산. 예, 산. 예, 매산. 그렇습니다. 이건 8급에 있어요. 그러면 산은 또 어떻게 해서 산이냐 하면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 보면은 이게 봉우리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봉우리가 막 뭐 금강산에 뭐 11,000봉, 그 뭐 12,000봉 그거를 그대로 다 그거 가지고 연결해서 그 글자화 합니까? 글자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리기는 하되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기도 편리하고 보기도 좋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화 해야 되기 때문에 딱 3개만 이 봉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봉우리를 3개만 딱 그어준 겁니다. 이게 매산자예요. 이게. 네, 글자화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있는 그대로 막 10개면 10개, 막 20개면 20개, 이게 다 산을 그을 수 없어요. 이게 한자는 글자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아까 이게 이제 바위함자, 그게 약자라고 그랬죠. 예,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제 산에 바위가 막 물건, 여기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산에 바위가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죠. 산에 바위가 여러 개 있는 거, 여러 개 있는, 그게 이제 바위 암자인데, 이 바위 암자는 이자예요. 원래는 이자인데, 이자를 이렇게 이제, 약자로 쓸 때, 이 바위 암자 약자로 쓸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그래요.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바위 암자죠. 여기 이제 바위암. 여기 3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바위는 어디 있어요? 이게 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산자가 들어간 거예요. 매산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입구자가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여기 입구자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2개.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바위, 쌓여있는 게 바위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입구자가 입쓰임 기능, 입 모양을 나타내는 게 입구자인데, 입쓰임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뭐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혀도 있고, 콧구멍도 있고, 뭐, 이빨도 있고, 가래도 나오고, 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입쓰임 기능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또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사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범위, 예, 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요. 다양하게 써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여기서는 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바위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민어모변이 있는데요. 이 민어모변은 언덕을 얘기합니다. 이게 산에 언덕에, 그렇죠. 여기 지금 언덕이죠. 이렇게. 언덕이죠. 언덕. 예. 이게 언덕에, 산의 언덕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자가 뭔 자냐면요. 요자가 뭐냐면 요자입니다. 요자. 예, 감히 감자예요. 감히 감자입니다. 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두려움이나 송구함을 무릅쓰고 그런 뜻이에요. 감이라는 뜻이 이제 우리 국어사전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이라는 것은 두렵다라는 뜻이,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뭐였나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뭐였어요? 어떤 게 막 큰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면 등치가 막 큰 사람이 지나가면은 은근히 여러분 두려움 못 느꼈어요? 등치가 큰 사람 느끼잖아요, 여러분. 막 그런 거. 예, 그래서 큰 거, 그러니까 어떤 물건도 큰 거. 자,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있어요. 두려움. 자,
자,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몸이 그 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큰 거 두려움을 느끼죠. 큰 거. 그렇죠. 일단, 큰 거 두려움을 느껴요. 그 다음에 옛날에 또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뭔가요? 왕이 두렵죠, 왕이. 여러분은 그 서양 영화에 보면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그 나오죠. 그 검투사 나오면 검투사가 그 경기장 안에서 막 싸우다가 어떤 사람이 이기고 어떤 사람은 졌어요. 그러면 그 왕이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봤죠, 여러분? 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고. 자, 왕의 대상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목숨. 목숨인데, 그 왕의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살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왕이. 그 왕이 두려운 존재. 절대군주 시대 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왕이 두려운 대상입니다. 두려운 대상.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인데요, 신. 우리 신은 하늘신, 그 다음에 조상신, 그 다음에 지신, 이렇게 삼신을 믿죠. 그래서 신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낼 때 우리 그 제사 충문 읽잖아요. 충문 읽을 때 감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감소할 때 그 감이 감이감자예요. 이 감이감자입니다. 감이감자로 써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님에게 감히 알려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감소고우가.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신도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하늘신, 조상신, 지신을 삼신, 우리는 삼신을 믿는데 그 신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대상은 큰 거,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하늘신, 조상신, 지신 이 세 개의 가미감자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내가 그거를 이제 증거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이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바위가 크기 때문에 바위가 크기 때문에 가미감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산에 바위가 여러 개가 막 있는데 그게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있고 이게 이제 크고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들 막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미감자를 썼다. 그런 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 대상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이게 지금 돌덩어리가 크게 있어요. 사람은 요만해. 여기 서 있으면 이만해.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웅장하고 위험스럽고 막 두려움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지금 이게 민어머변 여기 지금 언덕이 민어머변이 있죠. 이게 언덕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덕. 그러니까 언덕에 그런 뜻이에요. 언덕에 지금 이렇게 바위가 막 있는 거예요. 바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언덕에 바위가 있는데 이게는 이제 어말 엄자인데요. 어말 엄자예요. 이 사급에 있습니다. 엄하다는 뜻이 뭐냐면 위험 있게 틀실하고 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기 위험 있다 그러는 것은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막 어떤 건물에 큰 걸 보면 그런 느낌 그거예요. 누가 지나갈 때 등치가 이만한 사람 지나가면 진짜 까불면 돼지게 맞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 좀 은근히 그냥 기가 죽고 그런 거 있잖아, 두려움. 그런 거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언덕에 바위가 있는데 그게 감히 두려움이 되다. 그래서 엄하다. 그래서 엄하다라는 것은 위험이 그 뜻이라고 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엄할 엄자 이게 들어간 겁니다. 바로 여기서는 바로 큰 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큰 거에 해당되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미감자, 이건 이제 4급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미감자를 이제 왜 가미감자가 그렇게 되는 거냐면요. 요게 지금 옛날 술잔이에요, 술잔. 지금은 술잔이 동그랗고 사기 그릇이 이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잔이.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썼던 술잔입니다. 술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자입니다, 이자가.
자, 이자가 그래요. 여기 이제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옛날 술잔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미감자는 바로 요자가 그거예요. 이 술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칠복자예요. 칠복. 칠복자는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회초리, 막대기, 그 다음에 요거는 또자인데, 이거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막대기를 짚고 때리다 치다 그래서 칠복자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이게 뭐뭐 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뭐 하다. 뭐뭐 하다. 여기서는 뭐뭐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술잔에다가 술 따라가지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술잔에다 따라가지고 이 상에다가 조상에게 올리는 겁니다. 그런 걸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이게 이분이 술잔을 받고 이 사람이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상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제사 지낼 때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조상신, 우리 그 해당되는 이 조상신은 또 우리 두려움의 대상인 게 조상신 앞에서 막 까불고 장난하고 막 웃고 막 그러네요. 우리 제사 지낼 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엄하게 조심스럽게 실수 없이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대상, 그래서 가미감자 이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큰 것, 왕, 그 다음에 조상, 신에 해당돼. 이 세 가지 가미감자가 들어갑니다.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진짜 그런지? 자, 이렇게 볼까요? 자, 보면은, 이제 가미감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는 눈목자입니다. 눈목.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가미감자죠. 가미감자입니다. 가미감은 두렵고 송구스러움을 뜻하는 게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 거인데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큰 것, 왕, 그 다음에 삼신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 뜻을 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왕이 있죠. 우리 옛날 그 절대군주 왕의 권력, 최고의 그 왕이 말하면 그냥 그게 법이에요. 그냥 그런 거.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뭐 조금만 잘못하고 왕이 불러가 내가 잘못했는데 왕이 궁궐에 오라고 그러면 나 이제 죽었다. 얼마나 그 사람은 그 궁궐에 들어갈 때 무겁겠어요. 마음이 막 두렵고 떨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는 실제로 그때는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역사책을 보고 나서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글래디에이터 같은 걸 봐도 그게 없는 얘기일까요?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 그리고 왕의 권한이 그렇게 셌었다는 거죠. 절대군주 시대.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앞에 신하들이 있을 때 전부 고개를 숙여야 돼요. 전부 고개를 숙이죠. 전부 여러분 봤죠, 여러분.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보면은 이 신하가 전부 왕 앞에서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숙이고 눈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 시선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꼿꼿이 서서 왕을 이렇게 보고 그러질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보볼 감자예요. 볼 감자입니다. 이거 1급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히 왕 앞에서 볼 수가 없고 굽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감히. 여기 왕.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잖아. 두려움의 대상. 감이라는 말은 두렵고 송구할 수 없다. 두렵다. 그런 뜻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왕 앞에서 여러분 이런 거 봤잖아요. 왕 앞에서 신하들이 다 서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땅만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왕을 똑바로 못 보고. 예, 그래서 굽어 본다는 거예요. 눈목자니까 굽어서 보는 거예요. 감히 왕 앞에서. 이거 1급에 있어요. 굽어볼 감자가. 예,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손수자예요. 손수자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감이 감자입니다. 감이 감자예요. 그러니까 감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인데 감이라는 말은 두렵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큰 것, 왕, 그 다음에 하늘신, 조상진, 지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조상신. 그러니까 조상의 초상화를 우리 이제 벽에다가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서 참 매일 인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우리 그 조상신의 초상화를 손으로 걸다 해서 걸감자입니다. 걸감자예요. 그래서 가미감자가 또 들어갔어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무목자예요. 나무목. 그 다음에 요거는 가미감자죠. 가미감.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나무, 감자예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이게 나무목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나무인데, 감람나무에 가미감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감남산이 있습니다. 감남산이 있어요. 이 산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에루살렘에 있습니다. 에루살렘 동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에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감람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감람산. 그 감람산은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이에요. 근데 감람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가 거기에서, 그 복음을 하고, 또 생애에서 거기서 지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에 해당되는 것이죠. 신에. 네, 그래서 감람나무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미감자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가미감자는 두렵다는 뜻이고, 아주 큰 것, 왕, 그 다음에 신, 이런 거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한자를 또 가미감자를 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많은 또 한자를 그림과 함께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